중에서 크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먼저 독일의 사례, 서독과 동독이 통합되었을 때 그때 그 캠페인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브라질의 사례, 다음 남아공의 사례 세 가지가 있는데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사례입니다. 독일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이때 동독과 서독은 단순히 통일이라는 거를 넘어서 결국은 독일 국민들에게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를 잡을 때 이 친구들은 통일이 됐다라고 잡은 것이 아니라 Du bist Deutschland 해가지고 당신이 독일인이다. 결국은 독일인들이 예전부터 갖고 있던 뭐 예전에 저희가 쌍둥이 칼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크리에이티브가 굉장히 뛰어났던 국민성. 결국은 기존의 뭐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 이런 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파저티브한, 그러니까 독일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소통을 해야 되는 데서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그 브라질의 사례인데요. 브라질에서 그 보세 파밀리아라는 그 정책이 있습니다. 보세는 그 포르투기 라틴어 어근을 갖고 있는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allowance입니다. 즉 저소득, 빈곤층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소통 시도도 사실 국민들이 못 먹고 사는데 소통의 시도가 제대로 먹혀 들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게 결국은 보조금이 나가는 정책을 하였고, 결국은 이러한 정책적인, 그러니까 단순히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에 따라서 그 실체가 있는 정책이 같이 수반됨으로써 소통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에서는 어떤 정신적인 파지티브한 그런 거를 개념을 엮었다면, 두 번째 사례에서는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체를 가지고 있는 소통이 제대로 된 소통일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입니다. 지금 박당 선생님께서 뭐 국민 대통합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남아공 사례입니다. 이때 그 인종 간 갈등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럭비 대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남아공에서 이때 당시에 그 어떤 상징적인 지도자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소통이 가능한 곳, 다음에 지도자의 임팩트가 저희가 뭐 시어리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중심적인 의지가 있었을 때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가 한국에 바로 적용되기에는 조금 상황적인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독일도 아니고 저희가 브라질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소통이 과연 가능한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요번에 박당선을 투표를 하실 때도 되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첫 번째 국민과의 소통력을 가장 큰 투표 결정 요인으로 보셨고요. 그 다음에 개혁 의지라든지 도덕성, 청렴성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허용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나라에 조금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공론과 공유와 공감의 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민주화 사회의 조금 초기 단계, 지금 뭐 중기를 넘어서고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도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좋은 정책들도 결국은 이러한 협력이라든지 기회 요인이 없이는 그냥 수장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크게 저는 세 축으로 봤습니다. 먼저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강력한 의지도 결국은 기회, 시의적절한 기회를 탔을 때 그러한 의지가 작용을 하는 거고,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본인 혼자만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 시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밑에서부터 끌어오르고 위에서 같이 협력하는 코퍼레이션의 정신이 없이는 힘들다는, 그래서 의지와 기회와 협력 세 가지를 팩토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여건 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바로 오기에는 아무래도 공유, 공론의 장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기회도 생각을 하고 다음에 협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홍보가 진짜 홍보를 뛰어넘어서 소통을 말을 듣기 위해서는 이게 실체가 있는 제도와 같이 겸비되었을 때, 즉 단순히 아젠다 세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을 형성을 하고 그게 법으로 제도화되었을 때 그 실체가 있는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도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 가지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사례와 브라질의 사례, 남아공의 사례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명확한 목표하고 강력한 이슈 제기를 통해서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을 처음에 해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키워드가 있습니다. 지금 박당선인이 새 정부에서 이루고자 하는 키 메시지들인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사실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것들이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를 타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고려해서 아젠다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것들이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지상의 공유 공감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슈를 제기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어떤 개념이나 방법도 새로운 개념이나 방법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